네, 안녕하세요. 유유케어 아트 디자인입니다. 오늘은 반드시 성공하는 캐릭터 IP 비즈니스를 위한 성공 비결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릴 거예요. 무턱대고 사업부터 시작하지 마시고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고 하나하나 현실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지 체크해보면서 준비해보세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캐릭터 IP 비즈니스를 막상 시작하려니 막막하시죠? 무턱대고 시작해서 아까운 시간 엉뚱한 곳에 허비하지 마시고 진짜 시간 투자하고 실행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하나씩 체크해 보시라고 캐릭터 IP 비즈니스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준비했습니다. 단계별로 실행 가능한 부분 미리 체크해 보시면서 통찰력을 키우시고 또 단계별 실행 진행 여부를 또 체크해 보면서 나만의 성공적인 캐릭터 IP 비즈니스 방향을 구축해 나가세요. 캐릭터 IP 비즈니스 체크리스트는 다음 그림과 같이 총 12단계의 프로세스로 구성해 봤습니다. 사업 시작하기 전에 프로세스 각 단계별로 실행 가능 여부, 실행 진행률을 하나씩 체크해 보면서 내 사업에 보완할 점, 강화할 점, 버려야 할 점 등을 분석해 보세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의 사업 설계도가 더 탄탄하게 만들어질 거예요. 설계도가 정확해야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사업도 진행되는 법이니까요. 특히 이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정확한 비즈니스 설계도를 미리 만들어 두시면 사업 운영 전에 미리 시행착오를 또 줄이면서 쓸데없이 허비되는 시간과 기회비용을 아끼시게 될 거예요. 성공으로 가는 자신만의 지름길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성공하는 캐릭터 IP 비즈니스 체크리스트 첫 번째, 바로 컨셉 및 아이데이션입니다. 컨셉 및 아이데이션 체크리스트는 크게 정의된 대상 고객과 트렌디한 지속적 정보 제공, 창의적인 컨셉으로 체크해 볼 수 있는데요. 정의된 대상 고객, 명확하게 식별된 대상 고객의 인구 통계, 관심사 및 선호도를 체크해야 됩니다. 대상 고객을 알아야 그들이 원하는 것을 만들 수 있는 법이겠죠. 여기 그림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빙그레우스 같은 캐릭터 같은 경우 MZ세대들을 주 대상으로 그들이 열광하는 B급 문화 감성을 알고 공략을 했고 어려서부터 애용했던 빙그레의 식료품들을 캐릭터와 융합해서 독특하면서도 친근하게 그렇게 소통하며 대상 고객에게 전략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다음은 트렌드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제공입니다. 엔터테인먼트, 대중문화 및 시장 수요의 현재 트렌드를 조사하고 분석하고 이를 캐릭터의 내러티브나 디자인 등에 한번 통합을 해보세요. 연예인이 과거의 인기만 머무르고 트렌디한 발전이 없다면 금세 그 연예인 인기도 사그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항상 트렌디함을 캐릭터에 부여하고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게 지속적으로 소통하세요. 세 번째, 창의적 컨셉입니다. 즉, 내 캐릭터의 컨셉이 매력적이고 공감되는 창의적이고 명확한 컨셉이 있는지 체크를 해보세요. 나만의 스토리텔링 세계관을 활용해서 고객과 깊은 소통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해리포터 같은 경우에 캐릭터의 성공은 그 연령에 대한 장벽을 초월하고 다양한 고객층의 공감을 불러일으킨 것은 그 매력적인 마법이라는 스토리라인과 그 세계관에 있는 것처럼요. 두 번째 체크리스트는 캐릭터 개발입니다. 여기서 객관적인 내 캐릭터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캐릭터는 매력적인 디자인 요소가 있는가, 시각적으로 첫눈에 사로잡을 포인트가 있는지, 외형적인 실루엣, 컬러 등 캐릭터의 디자인 요소도 컨셉이 담겨 있는지 한번 확인하세요. 두 번째, 캐릭터의 성격, 배경 이야기, 독특한 그 특성을 정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외형적인 특성이 아닌 심리적으로 캐릭터와 공감할 수 있도록 정의하세요. 예를 들어 겨울왕국의 엘사가 특별한 것은 화려한 얼음 마법의 공주 이미지라기보다는 자기의 발견과 수용으로 단점을 극복해 나가는 그 캐릭터의 성격 자체가 감성적으로 고객과 공감을 불어일으킨 캐릭터의 성격 및 특성이 주 인기 요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억에 남는 네이밍인데요.
캐릭터 디자인 성격 못지않게 캐릭터 이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이름은 이름 하나만으로도 캐릭터를 연상해서 떠올리게 합니다. 고객의 기억에 남고 시장성이 있는 캐릭터의 이름을 만드는데 충분히 공을 들이세요. 예를 들어 텔레토비의 보라돌이, 뚜비, 나나, 뽀, 이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 속에 갇혀 있었던 텔레토비 친구들이 바로 나타나고 바로 어제처럼 기억이 또 생생하게 나는 그 느낌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이름을 지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체크리스트는 캐릭터 지적 재산권 보호입니다. 캐릭터는 특성상 언어, 문화, 세대 상관없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됩니다. 그러기에 더욱 사전에 캐릭터 IP를 보호하는 장치를 해두셔야 하는데요. 캐릭터 IP를 보호하는 방법은 크게 저작권 보호, 상표 보호, 디자인 보호 이렇게 3개 보호 방법이 있습니다. 지적 재산권 보호는 설명하다 보면 내용이 너무 방대하니까 언제 따로 저희가 주제를 잡고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요약만 드리자면 첫 번째, 캐릭터 저작권은 창작자의 창작물, 캐릭터죠. 창작물을 보호하며 캐릭터의 본질을 보호하는 권리로 캐릭터 그 자체를 보호하므로 업종 구분 상관없이 1회 신청으로 등록도 가능합니다. 캐릭터 창작 시점부터 자동적으로 발생하여 보호받을 수는 있지만 권리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보호 차원에서 저작권위원회에서 신청하셔서 저작권 등록을 사전에 해두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 캐릭터 상표권은 상업적인 활동과 함께 사용되는 캐릭터를 보호합니다. 분쟁 이슈가 있을 때 저작권만으로는 확실히 대응이 좀 어렵기 때문에 캐릭터 상표 등록을 통해서 법적 보호를 꼭 받을 수 있게 준비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그런 만큼 또 등록도 복잡하고 오래 걸리고 비용도 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향후 캐릭터가 법적 권리를 가지면서 카피 제품 등 불법적인 모방품 생산을 막기 위함은 물론 수익 창출도 가능하기 때문에 꼭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상표권은 캐릭터 실물뿐만 아니라 이름까지도 같이 보호받을 수 있어서 캐릭터의 비즈니스의 핵심인 브랜드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꼭 하시는 게 좋겠죠. 마지막으로 캐릭터 디자인권은 상표권처럼 디자인권도 법적 권리를 가지고 창작자인 캐릭터의 외형과 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고 있어요. 디자인 등록을 받으면 해당 디자인이 도용되거나 모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불법적인 대응 대처가 가능해지고 보호력도 커집니다. 캐릭터 외관이 상당히 중요한 경우라면 더더욱 꼭 해야겠죠. 이렇게 힘들게 만든 캐릭터의 지적 재산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꼭 준비해 두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체크리스트는 디지털 존재감입니다. 캐릭터를 소개하는 공식 웹사이트를 꼭 구축을 해두세요. 오리지널 캐릭터 브랜딩 하는데 제일 효과적이거든요. 또 공식 사이트를 통해서 캐릭터만의 특별한 정보, 이벤트, 커뮤니티 이런 공간으로 캐릭터의 오리지널리티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셜미디어 참여죠. 이제 두말하면 입 아플 정도로 반드시 필요한 필수인데요. 소셜미디어를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마케팅, 홍보 차원도 있지만 사실은 그보다 실시간 고객과의 소통입니다. 지속적으로 꾸준히 고객과 소통하면서 단순 고객이 아니라 오직 캐릭터를 사랑해주는 충성 고객으로 만들어주고 모아주는 공간이기 때문인데요. 충성 고객, 즉 팬덤이 없는 캐릭터는 지금 이 시대에 이미 죽은 캐릭터나 다름없을 정도니까요. 트위터나 인스타, 페이스북 다 하면 좋지만 꼭 하나라도 먼저 필수로 운영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다섯 번째 체크리스트는 상용화입니다. 캐릭터가 다양한 제품으로 상품화될 수 있는 특성이 있죠. 다양한 상품 옵션으로 캐릭터 상품화되는 것을 항상 고려해 두어야 되거든요. 포켓몬스터만 보더라도 게임에서 시작됐지만 애니메이션, 완구류, 심지어 별도의 특화된 포켓몬 카드까지 다양하게 상품으로 확장되고 있죠. 항상 캐릭터가 한 가지 상품에 매몰되지 않고 다양한 옵션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염두에 두고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캐릭터 디자인 업데이트도 해주시면서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두 번째는 프로타입으로 실제 상품 양산 전에 시장에서 테스트를 자주 하세요. 테스트를 통해서 최종 제품의 최적의 개선점을 찾을 수 있고 상품의 가치가 더욱 커지며 이는 곧 매출과 캐릭터 가치도 올려줍니다. 와디즈 같은 이런 펀딩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추천드린 방법 중에 하나고요. 세 번째, 더불어 상품군의 종류에 따라 신뢰 있는 제조업 파트너사를 구축을 해 두셔야 돼요. 특히나 그 중에서 내 캐릭터나 브랜드의 가치에 가장 부합하는 제조업체를 꼭 찾으셔가지고 돈독한 파트너십을 구축하세요. 향후에 캐릭터가 커지면 커질수록 양사 모두 시너지가 이때 점점 커지게 될 겁니다. 당연히 상품군별로 제조업 파트너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네, 여섯 번째 체크리스트는 전자상거래입니다. 첫 번째,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사용하여 온라인 상점을 운영해 가실 텐데, 국내는 쿠팡이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기본적으로 운영하시고, 특히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도 더 체계적으로 시스템이 구현된 플랫폼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피파이나 애쉬 등 이제 개인 및 소호 규모도 글로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루트가 많이 생겨나고 있으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해외는 국내 대비 시장 규모가 자체가 훨씬 크기 때문에 언제 해외에 어떻게 터질지도 모르고 꼭 한국을 먼저 공략하는 법은 없으니까요. 두 번째, 온라인 상점에 고객이 머무는 동안에도 캐릭터를 통해서 최대한 사용자의 친환경적인 경험을 선사해 줄 수 있도록 UX적인 최적화를 좀 고민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상점에 1대1 고객 문의 채팅창 같은 경우에 항상 잘 보이는 곳에 플로팅을 해두고 캐릭터에게 상담 도우미 역할을 지정하세요. 온라인 상점에 방문한 고객들이 필요한 정보를 가장 빠르게 전달해주고 도와주는 느낌을 캐릭터를 통해서 해주게 되면 분명 재방문율을 높여줄 수 있고 상품에 대한 구매력도 올라가게 될 겁니다. 다음은 판매에 만큼 중요한 안전한 결제 및 배송을 위한 시스템입니다. 이 통합된 보안 결제 게이트웨이 및 효율적인 배송 프로세스를 구축을 하셔야 되는데요. 상품 자체는 좋은데 이런 거래나 배송에서 고객 불만이 또 발생하게 되면 캐릭터 가치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꼭 이런 부분까지도 주의를 하시고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반드시 성공하는 캐릭터 IP 비즈니스 체크리스트를 1단계에서 6단계까지 알아봤는데요. 이 꼼꼼하게 점검해볼 체크리스트를 짜다 보니까 12단계나 되어버려서 나머지 7단계에서 12단계의 그 체크리스트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제가 만들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이 도움이 됐다 하시면 유유케어 아트 디자인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캐릭터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디자이너분들, 관련 사업 종사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여기까지 유유케어 아트 디자인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